안녕하세요. 모차르트 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원창훈입니다. 노화가 되면서 흰머리는 누구나 다 생기듯이 누구나 눈밑이 다 처지게 됩니다. 눈밑이 처지게 되는 구체적인 원인과 그 다음에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눈 아래 고랑이 파여 보이고 지방이 불룩하게 튀어나오면서 이제 눈밑이 처져 보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수술적으로 치료를 할 만큼 이제 눈이 많이 정도가 심하게 됐을 때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안구의 돌출 정도. 두 번째, 이제 개인마다 다 피부와 근육의 두께가 틀리기 때문에 피부와 근육의 두께, 그리고 하안검 및 주변 조직이 피부가 얼마나 처졌는지, 그리고 눈 밑에 지방이 어느 정도 튀어나왔는지, 그리고 눈물고랑의 상태가 깊은지 혹은 또 얕은지의 여러 가지 원인을 고려하여 수술 방법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눈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눈 위에 쪽에는 이제 지방 주머니가 이제 크게 두 덩어리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눈 아래쪽에는 지방이 세 덩어리가 존재하게 됩니다. 눈밑이 불룩해지는 원인은 이 아래쪽에 있는 지방 덩어리가 노화가 되면서 점점 튀어나오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제 눈이 있으면은 이렇게 세로로 잘라서 본 그림인데, 눈이 있고 이제 눈 밑에 뼈가 있죠. 그래서 눈과 뼈 사이에 지방이 분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안화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젊었을 때는, 노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평평하게 잘 유지가 되다가 노화가 되면서 지방을 싸고 있는 경막의 탄력이 떨어지고 느슨해지면서 지방이 점차 이렇게 앞으로 밀고 나오게 됩니다. 그럼 지방이 앞으로 보다시피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오게 되면은 뼈가 있는 부분은 이렇게 꺼지면서 눈밑이 불룩한 부분과 꺼진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지방이 굉장히 많이 튀어나와 있거나 그럴 경우에 지방을 일부 제거를 할 수도 있고요. 지방 재배치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방 재배치라는 방법은 지방의 위치를 다시 바꿔주는 방법입니다. 튀어나온 지방 주머니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뼈와 이쪽에 이제 근육과 피부 조직이 있는데, 뼈와 근육과 피부를 분리를 시키면은 공간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튀어나온 지방 주머니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꼬매서 고정을 해주는 방법이 지방 재배치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흔히 또 많이들 인터넷에 찾아보면 지방 재배치 레이저라고 광고를 하는 병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눈 밑에 튀어나온 지방 주머니에다가 레이저를 쏴주면 열이 가해지니까 눈밑이 튀어나온 부분이 일시적으로는 좋아져 보이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건 지방의 수축을 하는 거지 재배치라는 말과는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튀어나온 지방을 아래쪽으로 빼주는 방법이 수술적 방법을 통한 지방 재배치가 되겠습니다. 케이스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쌍꺼풀하고 눈 밑에 처진 이제 두 부분을 같이 동시에 수술을 하셨던 분인데요. 다들 오시면은 선생님 저 여기가 자꾸 이렇게 꺼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좀 전 이제 그림에서 보셨듯이 이 부분이 꺼지는 게 아니고 아래쪽에 지방 주머니가 튀어나오게 되겠습니다. 절개하는 부분은 이 속눈썹 부분으로 절개를 하지만 이 지방을 끌어다가 이 아래까지 당겨서 고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안에서 수술하는 범위는 굉장히 좀 넓은 범위가 정도 수술하게 되겠습니다. 수술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시간 내외 정도 걸리고요. 눈 밑에 이렇게 꼬맸던 실밥은 일주일 후에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수면 마취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숨 푹 주무시고 일어나면 수술은 다 끝나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이분도 이제 중년 여성분인데 지방 주머니가 굉장히 많이 튀어나오셨죠. 눈 위가 좀 처진 부분이 있어서 쌍꺼풀 수술하면서 이제 눈 아래쪽 지방 주머니 튀어나온 부분을 이제 재배치해주는 수술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인상이 많이 바뀔까봐 걱정들을 또 많이 하시는데, 이제 쌍꺼풀은 좀 작았던 부분이 이렇게 좀 커지면은 수술한 표시가 좀 날 수밖에 없는데요. 눈 아래쪽은 튀어나왔던 지방이 이렇게 평평하게 변하기 때문에 예전 젊었을 때 눈밑이 평평하던 시절로 돌려주는 수술이지, 인상이 사나워지거나 눈이 치켜 올라간다거나 그런 변화는 없으니 안심하고 수술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분도 이제 눈이 좀 처지셔가지고 쌍꺼풀을 살짝 만들면서, 지금 오른쪽 눈만 해도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그렇게 많이 심하지 않으신데요. 왼쪽 눈 같은 경우에는 지방 주머니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고랑해지는 경계 부분이 생기고 눈밑이 좀 어두워 보이셨었는데 아래쪽 지방 재배치를 통해서 깔끔해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분도 꺼져 보이는 양상 보이면서 여기 지방 주머니가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튀어나온 지방 주머니를 아래쪽으로 이동시켜서 평평하게 모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분도 보시다시피 양쪽 눈밑이 지방이 굉장히 많이 튀어나와 있죠. 그리고 눈밑이 굉장히 밝아지고 평평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수술한 티가 거의 나지 않는 게 이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남자분이시고요. 특히 바깥쪽 지방이 좀 많이 튀어나오셔서 불룩하고 이쪽도 이제 불룩한 양상 보이고 있었는데 눈밑이 훨씬 개선되고 젊어진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요분 사진을 보신 분들은 같은 분 맞냐고 깜짝 놀라실 정도로 이렇게 얼굴이 많이 바뀌셨는데요. 굉장히 좀 젊어지고 본인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분이셨습니다. 70대 여자분이시고요. 이분도 눈밑이 고랑이 파여 보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둡고요. 그리고 꺼져 보이는 양상 보이고 있었는데 훨씬 개선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중년 여성분이시고요. 이분도 지방이 굉장히 많이 튀어나오셨죠. 지방이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다 보면은 이쪽 색깔까지 좀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튀어나왔던 부분이 평평해지니까 빛을 골고루 받게 돼서 훨씬 더 환해진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중년 남성분이시고요. 눈밑이 지방이 좀 튀어나오신 부분도 있지만 피부가 좀 굉장히 많이 늘어지면서 주름이 많아지셨죠. 일주일 된 실밥을 바로 제거하고 난 직후 사진이 되겠고요. 처음에 실밥 뽑자마자는 이렇게 아래쪽이 좀 약간 빨갛게 좀 티가 좀 나는데요. 시간 지나면 흉터는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됩니다. 일주일 된 사진이고요. 40대 초반 남자분이신데 굉장히 가족 내력도 좀 있으시고 지방이 전체적으로 블룩하게 좀 많이 튀어나오셨던 분이시고요. 일주일 된 사진인데 아래쪽에 지금 멍은 좀 살짝 들어있지만 굉장히 튀어나왔던 부분이 호전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건드릴 때마다 출혈이 좀 많이 되시는 분들은 수술 끝나고 나서 붓기랑 멍이 조금 더 심하시고요. 수술할 때 이렇게 피가 많이 나지 않으셨던 분들은 붓기랑 멍이 좀 덜 하신 편이라서 붓고 멍드는 정도는 개인차가 좀 있겠습니다. 이분도 일주일 된 사진이시고요. 이제 아래쪽에 지방 주머니가 많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아래쪽이 좀 울퉁불퉁하고 주름도 좀 많으시고 어두운 색깔을 띠고 있었는데 일주일 만에 굉장히 좀 좋아진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밑이 처져 보이고 어두워 보이는 그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아무쪼록 내가 눈밑이 좀 어둡고 굉장히 좀 칙칙해 보인다, 그리고 눈밑에 주름이 좀 많다라고 생각이 드시고 거울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가까운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과 상의를 꼭 해보시고 그 다음에 본인에게 맞는 수술 방법을 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 모차르트 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원창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